안녕하세요. 건축계획 제3장 사무소 건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소 건축에 대해서 첫 번째 사무소 건축의 컨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 사무소 건축 계획에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무소가 어떤 것이냐, 즉 우리가 평균적으로 오피스라고 많이 불리는 사무소 건축은 가장 대표적인 업무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즉 일을 하는 곳이죠. 자, 직장인들이 많이 일을 하는 곳인데, 자, 우리가 건축 계획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오피스, 즉 업무 건축은 수익성을 목적으로 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되 건축물이 위치해 대지의 입지가 가장 중요하게 감축됩니다. 이유는 이 수익성이 높으려면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저기 시골의 논밭 한가운데 20층짜리 오피스가 있다. 이곳을 임대해서 사용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해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고층 오피스들은 시내 한가운데 다운타운 번화가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지의 입지를 가지고 있느냐를 따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임대 방법에 따라 건물의 형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수익률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경제적 측면에서 임대율, 전체 임대를 할 수 있는 오피스가 예를 들어서 100평이 있다. 그러면 이 중에 몇 평이 임대가 나가서 수익이 들어오느냐를 따지는 것을 임대율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피스를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초기에 아마 저희 입학하실 때 대부분 건축물의 아름다운 디자인의 매력을 느껴서 입학을 하신 경우가 많은데, 혼란 깨는 이야기죠. 오피스 수익성을 목적으로 해서 디자인이 된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어요. 반드시 이 수익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건축물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오피스의 분류 두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머릿속에 염두를 둔 다음 그 다음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피스 계획은 크게 관리상 분류. 첫 번째, 전용 사무소. 자, 저층에 중소형 사무소가 많고 한 개 회사가 전부 다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걸 전용 사무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준전용 사무소. 몇 개 회사가 모여서 부동산 회사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수익성 이야기를 앞서서 해드렸죠. 자꾸 돈 하니까 저런 교수가 됐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피스는 수익성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준대여 사무소, 대여 사무소다. 이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준대여 사무소는 주요 부분은 해당 회사가 사용을 하고 나머지를 임대합니다. 근데 대여 사무소는 전부 또는 대부분을 대여합니다. 대여? 대여가 뭐지? 즉 임대한다 이 말인 거죠. 임대하면 뭐가 들어오죠? 임대 소득이 들어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설명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오피스에서 용도 복합형, 건축물의 일부분 또는 호텔, 백화점 등등으로 대여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용도가 복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들, MXD라고도 불립니다. 자, 그 다음 이런 관리상의 분류 크게 5가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임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도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 만들어진 빌딩 안에 한 개의 실별로 대여하는 방식, 또는 2, 3, 4층을 묶어서 4, 5, 6층을 묶어서 이렇게 블럭별로 만들어서 임대하는 방식. 그 다음에 한 개 층씩 1층 따로, 2층 따로, 3층 따로 이렇게 층별로 임대하는 방식. 그 다음에 이 건물 전체를 싹 다 임대하는 방식, 전층 임대. 이렇게 임대 방법에 따라서 디자인이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우리 건축 디자이너들이 가장
많이 근무하고 싶어하는 설계사무소, 즉 건축사 사무소 중에 하나인 서울 종로에 있는 공간 건축사 사옥입니다. 자,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여기 검은색 전으로 만들어진 빌딩이 있고요. 반면에 바로 옆에 이게 하나의 건물입니다. 먼저 만들어지고 뒤쪽에 만들어졌는데, 자, 클래식한 분위기의 1차 부분 전용사무소, 2차 부분 전용사무소 있습니다. 자, 우리 조감도 보이죠? 헉, 뭐 이런 건물 다 있지? 라고 하는데 실제 그 부분을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사진이 잘 보이시죠? 뭐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되어 있고, 뭐 기둥 이런 거 잘 안 보이고 희한하게 바깥 외피가 다 유리로 덮여 있는, 자, 평면 건축에서 보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이 2차 증축분인데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가운데 이거 보이시죠? 커다란 동그라미. 이거 뭐지? 이상하게 계단처럼 보이는데? 맞습니다. 기둥 겸 계단으로 사용되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회의실에서 회의하다가 2층에 삥!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제도판들이 보이죠? 요 위에는 캐드실, 제도실 뭐 등등 있고, 이게 뭐야? 바로 건축사 사무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디자이너가 돼서 가고 싶어하는 제 1순위 사무실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아주 상징적으로 디자인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독특한 구조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가장 유명하게 알려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포털 사이트 다음이 서울에 있다가 지방, 즉 제주도로 이전을 했습니다. 다음 본사, 자, 제주도로 이전. 땅을 넓게 사서 높은 건물이 아니라 옆으로 넓은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직장인들이 다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볼일 보고 업무를 보고 하는 전용 본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서도 보이시죠? 탁구장에서 직원들이 탁구도 치고 메인 로비에 출근도 하고 다양한 모습을 보입니다. 내부를 보면 실제 근무를 하는 오피스 공간, 사무실에 책상과 칸막이들 보이시죠? 바깥에 골프장이 쫙 내려다 보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는 직원들이 식사를 하거나 다과를 먹으면서 쉴 수 있는 레스토랑입니다. 천장 부분 조명 디자인 해놓은 거 보이시죠? 대단합니다. 자, 기둥도 여기도 나팔꽃이 피어 있듯이 샥 노출된 콘크리트가 아름답게 지붕을 버티고 있는 그런 디자인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뭐 간단하게 몇 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오피스들을 간단히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 오피스를 디자인하려면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될까? 바로 계획의 전제 조건들입니다. 자, 디자인을 할 때 가장 주안점을 두고 봐야 되는 게, 오피스는 뭐라 그랬죠? 임대 수익. 그렇습니다. 임대 수익. 임대 수익을 위해서는 똑같은 건물 안에 어떤 디자인을 해야 될까요? 뭐 거주성, 아름다운 디자인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최대한의 임대 면적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를 가지고 따지게 됩니다. 자, 같은 공간 안에 임대 면적이 넓은 게 좋을까요? 임대 면적이 작아서 수익이 줄어드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최대의 임대 면적 따지게 되겠죠. 임대 면적을 최대한 따지려고 하다 보니까 임대할 수 없는 부분, 화장실, 계단, 엘리베이터, 이걸 돈 주고 빌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건물 안에서?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임대할 수 없는 코어라고 하는데 뒷부분에서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어 부분을 아주 효율적으로 디자인한다. 이 말은 아주 컴팩트하게 작게 임대 면적을 최소한으로 줄이겠다라는 거죠. 자, 코어를 효율적으로 디자인하는 것, 그리고 임대 면적을 확보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가 작고 효율적인 코어, 계단, 화장실 뭐 등등은 아주 컴팩트하게 만들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되 이 오피스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 것이냐. 자, 첫 번째가 교통이 편리한 곳, 두 번째 도심진의 상업지구에 위치할 것, 그 다음에 소음공해가 작을 것, 햇볕이 잘 들 것, 그 다음 도로가 이 두 면에 이상에 접하는 것, 자, 즉 자동차 교통이 아주 좋은 것 등등을 따지. 나머지 여기에 보충 설명 있죠? 모퉁이 대지가 유리하다. 자, 이런 정도의 입지 조건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고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피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입니다. 임대 면적을 많이 확보해야 임대할 때 큰 오피스를 임대를 해서 수익이 많이 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임대할 수 없는 부분, 화장실, 계단실,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공조실 뭐 등등은 임대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큰 빌딩에 기계실 등등을 돈 주고 임대할 사람이 있겠나요? 없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해서 코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우리 보이시죠? 코어. 앞에서도 간단하게 단어가 나왔습니다만, 코어는 여러분들 제도할 때 우리 제도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던 제도용 필기구인 연필, 뭐 사비 이렇게 나오죠. 자, 제도용 필기구 사비 연필을 수직으로 세워서 이걸 빌딩이라고 생각해요. 고층 빌딩. 가운데 보면 흑심이 보이죠. 이 흑심 부분이 바로 코어라고 불립니다. 실제로 코어라고도 합니다. 연필의 신부분. 마찬가지로 건축물에 있어서 오피스의 신부분에 해당하는 코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코어는 몇 개 주요 요소가 있는데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임대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코어의 면적은 크면 좋을까요? 작으면 좋을까요?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컴팩트하고 효율적으로 디자인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몇 개 사항들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법규와 관련 출구에서 최대한의 허용 피난거리 및 피난 계단과의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되고, 두 번째, 매층마다 지나가는 수직 코어 요소. 엘리베이터가 한 층에서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엘리베이터는 못 봤죠. 한번 올라가면 쭉 똑같은 위치로 올라가게 되죠. 자,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샤프트, 공조실 등등은 계단, 엘리베이터 사이에 갇혀서, 즉 기계 배관이라든지 화장실, 상수도 뭐 등등, 보일러 배관 등등이 아래 위층을 움직일 때 갇혀서 점검이 불가능하게 하지 말아라. 그게 세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쓸데없는 복도 등등을 많이 만들어서 임대할 수 없는 복도는 없애라. 그 말이 되겠습니다. 공공복도를 최소화시켜라. 자, 이렇게 코어 계획의 기본 방침을 염두에 두고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코어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피스 안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의 종류 크게 5가지 있습니다. 자, 우선 글자는 두 번째로 보고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연필신처럼 아까 보여드렸던 연필의 신처럼 심이 한가운데 있는 경우. 자, 평면에서 한번 볼까요? 자, 하얀색 부분은 다 임대하는 오피스 부분 면적이고요. 까만색으로 표현된 것들이 코어들입니다. 자, 계단,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의 위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건축물의 한가운데 있는 경우, 요 네 가지는 한가운데 있는 타입으로 디자인 되네요. 그럼 뭐라고요? 중앙 코어형. 자, 위에 그림들 한번 볼까요? 임대 면적이 있는 곳을 쫙 확보를 하고 한 곳 쪽 구석에 한쪽 편에 몰려 있죠.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고요? 편심 코어형. 한쪽 편에 몰려 있다. 편심 코어형. 독립 코어형. 자, 임대 면적을 깨끗하게 사각형 공간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줬고 한쪽 편에 따로 독립적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브릿지를 타고 넘어가는 식으로 가는 경우.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독립 코어형. 자, 양당 코어는 굉장히 큰 건물의 경우 코어가 두 군데나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 편에 코어들이 만들어지는 경우 뭐라고요? 양단 코어형. 기타 여러 가지 초대형 오피스라든지 이런 경우 여러 가지 형태의 코어들을 디자인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5개 정도의 코어 종류. 코어가 뭐라고요? 오피스, 즉 사무소 건축 내에서 임대할 수 없으나 수직으로 이동하거나 층별로 이동하는 여러 가지 공간을 제공하는 곳, 임대할 수 없는 부분들을 모아둔 실을 코어라고 부른다. 자,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실제 코어의 모양들을 실제 건물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 삐딱삐딱 노다니 사무소입니다. 일본 도쿄에 있는 건물이고요. 뭐 다 무너지는 것처럼 디자인해놓은, 자, 보면 더 웃기죠.
자, 그렇지만 평면을 한번 보시면 오피스 건축의 기본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건물의 외관 모습입니다. 외관 모습인데, 희한하죠. 자, 여기 보니까 엘리베이터, 계단, 화장실, 뭐 남자 여자 화장실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한쪽 편에 계단 공간들이 또는 화장실 공간들이 엘리베이터 공간이 쫙 모여서 임대할 수 없는 부분의 면적. 자, 전체 건물의 크기가 아주 크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코아를 한쪽 편에다가 무슨 형이라고요? 편심 코아형.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실제 사례입니다. 뒷부분의 모습입니다. 하죠. 자, 그 다음 중앙 코아형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영국 런던에 있는 세인트 메리 X라고 하는 007 영화에도 나오고 뭐 여러가지 첩보 영화에도 자주 등장하는 첨단의 건축물들, 실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무슨 총알처럼 생겼다, 우주선처럼 생겼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상당히 유명한 건물이기도 하고요. 런던의 아이콘으로 보여지는 건축물들 중 하나로 굉장히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는 오피스 건물입니다. 자, 위에서 헬기 타고 내려다본 모습 볼까요? 여기에 이게 뭘까요? 코아가 보이죠? 코아가 수직으로 쫙 내려가서 보여지는 모습들입니다. 자, 최상단부에는 전망용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서 식사하고 있는 사람들 보이죠? 런던 시내를 쭉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독립코아형의 사례. 이 건물 전체 전경을 한번 볼까요? 이것도 같은 사람이 디자인했습니다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자, 영국에 있는 로이드 은행 본사 사옥입니다. 전 세계 은행들의 은행이라고 불리는, 보험회사의 보험회사라고 불리는 로이드 회사의 본사 사옥. 전체가 철골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요. 보시다시피 스테인리스로 계단까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밤에 야경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계단들이 있고요. 이 수직으로 움직이는 엘리베이터가 바깥에 별도로 툭 튀어나와서 임대 면적과는 달리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해서 독립코아형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도면으로도 한번 볼까요? 건축물의 바깥에 엘리베이터와 계단실, 건축 바깥에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국내에 있는 오피스의 사례. 우리나라에는 없느냐, 유명한 건 있습니다. 자, 서울의 종로에 있는 양단 코아형 사례입니다. 왜 제목부터 먼저 알려드렸냐고요? 건물의 모습을 보니까 대충 생각이 나죠. 아래 위층, 자, 여기는 무슨 면적? 빌려줄 수 있는 임대 면적들이 쫙 들어가 있고요. 양옆에 이렇게 코아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어떤 경영들이 있을까요? 계단, 엘리베이터, 화장실, 탕비실, 기계실 등등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평면도 도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있죠. 계단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내부에 둥근 이 모습들은 저층부인데 이 부분 전부 다 임대용 면적으로 되어 있죠. 하죠. 양쪽에 코아가 모여있다라고 해서 양단 코아의 직접적인 사례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 다시 다음 영상에서 오피스 건축의 계획 내용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